네, 두 번째 저희가 갈 역은 시청역입니다. 기묘한 대리인단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희가 지금부터 할 이야기를 대충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탄핵은 끝이 났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리인단의 기행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도대체 그 속내가 뭔지 저희가 속속들이 살펴보겠습니다.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 노희범 전 헌재헌법연구관, 그리고 배림 채널A 법조 팀장과 이야기 나눕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이현종 위원께서 잠깐 소개를 하기도 했지만 김평우 변호사가 오늘 또 조간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보면은 조금 특이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제2의 건국을 위한 행군을 시작한다. 네. 라는 이런 대목이 있는데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 이 광고는 대통령 개인에 대한 탄핵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짓밟은 탄핵이다. 이런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감정적인 표현도 들어가는데요. 이 주권자의 심판을 받아야 할 국회 소추위원단을 비롯해서 탄핵을 찬성하는 이 세력들이 종인데 주인인 우리에게 무조건 승복하라고 하니 이것은 적반하장이다.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이 광고의 제목이요. 바로 우리는 제2의 건국의 행군을 시작합시다. 라는 것인데요. 이 뭐라고 주장하는 거냐 하면요. 우리의 어떤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할 언론도 없어졌고 그리고 또 우리의 자유, 생명을 보호해줄 검찰도 없다. 그리고 우리 주장과 증거를 들어줄 법원도 없어졌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잃은 국민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다시 세워야 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가기관의 판단 그리고 국가기관의 존립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당히 위험 수위에 올라 있는 그런 표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네. 지금 판결에 대해서 원천 무효다, 네. 정면 불복이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법과 관련해서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은 뭐 불복할 수 있지만 그것이 이제 실제로 행동에 옮겨지면은 네. 그것은 국가 법질서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표현 자체는 우리 헌법재판소도 얘기했지만 그 자체는 자유를 보장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표현도 항상 보장이 된다고 봅니다. 다만 그 표현이 결국은 자신의 의사가 밖으로 표출됨으로 해서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는데 네. 전달될 때 상대방의 인격이나 명예를 훼손시켰을 때나 또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나 또는 국가 법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적 제재를 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표현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에 미치는 어떤 그 효력은 결국은 다른 법익과 충돌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김평우 변호사는 저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반면에 대통령 변호인단에 속했던 이도급 변호사 같은 경우는 승복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거든요. 이렇게 다 달라요. 이럴 경우 다시 변호인들을 꾸려서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심 청구 여부야 당사자인 대통령의 어떤 판단이고요. 그때 재심을 청구할 때는 다시 대리인단을 선임해야 되는 네. 거고 지금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재 결정에 승복하느냐 마느냐 문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헌재 결정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은 모든 국민에게 기속하는 것이고요. 다만 지금 여러 차례 이제 우리가 대리인단의 전부는 아니고 일부 대리인단의 몇몇 변호사들의 어떤 부적절한 그런 변론권 행사, 어떻게 보면 신성한 법정을 모독하고 네. 특정 재판관을 어떤 모욕하고 네. 또 정당한 변론권의 한계를 넘어서서 정치적 선동의 장으로 만들었던 아주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법적 제재가 좀 따라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유감스럽고 사실은 이것이 결코 선례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점에서 어떤 변호사 협회든 어떤 사법기관이든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늘 김평우 변호사 얘기가 대한민국에 표현의 자유가 없어진 나라가 됐다라는데 저는 이 탄핵 정국 속에서 가장 표현의 자유를 만끽한 게 바로 김평우 변호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표현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고 해서 다 행사할 수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그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김평우 변호사의 어떤 이 표현들 네. 분명히 그 본인에게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분명히 넘어섰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에 그 소속돼 있는 변호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희가 듣기에도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그동안 헌법재판소에서 계속해서 열린 변론에서 이런 말들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이 결정하도록 맡겨보세요. 촛불 집회, 태극기 집회, 정면 충돌해서 아스팔트길, 우리나라의 길들은 전부 피와 눈물로 다 덮여버려요. 또 권성동 재판관하고 이정미 재판장님하고, 저 소추위원장하고 거의 지금 한편이 되어서 편먹고 심판을 봐야 될 사람이 양 당사자 선수들 중에 편먹고 뛰는 것 같은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야당 의원들은 의원 사직, 총사직서를 간부들한테 내고 투표장에 들어가요.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이건 무슨 야구자들입니까? 네, 배 팀장. 네. 저희가 생각을 하기에는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오갈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실제로 취재 현장에서 기자들은 어떻게 지켜봤습니까? 네, 저 발언들이 과연 대리인단위에 합의된 의견인가가 저희도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네. 그런데 물어보면 그것이 아니었고 저런 발언을 할 줄은 나도 몰랐다라고 발언을 해서 저희를 더욱 놀라게 했는데요. 이번 대리인단의 특징은 이 각자 변론이라는 표현을 써서요. 이 한 가지의 어떤 지인데요. 저희가 그래서 취재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세월호 당일 대통령이 이 중앙대책본부에 왜 이렇게 늦게 도착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변호인들이 대리인단이죠. 대리인단이 이 헌재에 제출한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차량이 네. 그 정부 청사에 정문으로 돌진했었다는 이 사고를 입증하기 위한 동영상이었는데 저희 채널A 취재 결과 이 차량은 사실 정부 청사에 등록된 차량이었고 사고가 난 차량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대리인단에 질문을 했죠. 추가 취재를. 하지만 대리인단 자체가 내 이름이 그 서면에 올라가 있었단 말이냐. 동영상을 제출한다는 그 서면에 내 이름까지 올라가 있는지 몰랐다. 네. 그 서면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네. 있었습니다. 이렇게 손발이 안 맞는 장면들이 계속됐습니다. 네. 그런데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이중환 변호사가 어떤 이야기까지 했냐면 이 대통령 변호인단의 의견 일치를 보는 게 벼룩 10마리를 데리고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것보다 더 힘들더라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상식적으로는 대통령 탄핵 심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재판입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변호인단이 일치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게 이게 정말 고도의 작전인 건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허술하게 할 수 있는 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고도의 작전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어설프고 네. 네. 너무나 수준 이하가 아니었나 싶고요. 우선 공동 대리인단이 구성된다는 것은 오히려 더 회의를 통해서 변론의 어떤 진행 방향, 주장과 증거를 입증하려는 그런 회의를 통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일관되게 주장을 함으로써 재판부를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지금 공동대리인단이 구성된 사건 중에서 각자 대리라는 이런 표현을 써서 각자 내가 다 대리인이 될 수 있다. 나의 행동이 다 법률적 구속력이 있다라는 그런 주장인데요. 굉장히 이례적이죠. 네. 오히려 공동대리인단들 사이에서조차도 소통이 안 됐다. 네. 전혀 소통이 안 됐다. 그러니 제대로 된 변론을 오히려 더 방해하는 효과를 가져왔을 수도 있다라는 점이고요. 네. 그 일부 대리인단들의 어떤 지금 보셨겠지만 그 언행들을 보면은 정말 과연 이게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할 수 있는 대리인들의 어떤 언행인가. 개탄스럽게 그지 없습니다. 네. 지금 방금 노희범 변호사께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대통령을 대리했던 대리인단에는 김평우 변호사, 서석구 변호사, 이중환 변호사 외에도 10명이 넘게 있습니다. 10명이 넘게 있는데 각자 대리, 각자 변론이라는 말을 써가면서 얘기를 하지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아주 중대한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는 그런 사건에서 이 전체적으로 10여 명이 되는 그런 대통령 대리인단 변호사들을 통합 컨트롤할 수 있는 타구가 과연 없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여전히 퀘스천 마크로 남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재판정에서 한
언행들을 보거나 그다음에 그 주장한 그 변론을 보면은 도대체 누가 책임지고 총괄해서 대표 변호사로서 법정에서 변론을 이끌어갔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어떻게 보면 그냥 지식 가지고 변론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보통 통상적으로 저렇게 변호인단을 꾸리게 되면 아까 우리 노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대표 변호사가 총괄해가지고 네. 어떤 쟁점별로 딱 책임을 맡겨가지고 네. 각자 변호사들이 그 팀을 이루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변론을 하기 위한 서면 작업을 하고 그리고 누가 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주장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역할 분담을 시켜야 되는데 네. 전혀 이번에는 그런 게 없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아마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필요할 때마다 변호인을 추가한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만약에 한다면 대통령의 법무 컨트롤 타워는 사실상 민정수석인데 이번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이미 구속돼 있는 상황이어서 아니죠. 네. 구속은 아니죠. 네네. 근데 이미 지금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는 네. 상황이어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예. 우선 그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이 법률 대리인단 중에서 가까이 지낸 변호사는 이동읍 네. 변호사, 그리고 그 전에 합류하기 전에는 이중환 변호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주 가까이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정상적일 것 같은데요. 대리인단이 20명인데 그중에서 아주 극소수만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던 네. 그런 특이한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 변호인단에 합류한 유영하 변호사가 가장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소통을 많이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 과정에서 일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연시키는 게 우리한테 유리할 것이다 라는 전략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어설프고 허술한 변호인단이 꾸려졌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을 더 높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놀라서 지금 할 말도 잃었다는 건데 이것 역시 앞뒤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보좌하는 사람들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글쎄요, 그 속사정은 제가 알 수는 없고요. 다만, 좀 더,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대리인단들이 좀 더, 물론 억울한 점이 있을 수 있고, 재판이라는 과정에서는 그 억울한 점이나, 실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좀 더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노력을 했었어야 되고요. 사실은, 또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주장할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이라는 것은 당사자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계속 늘려가면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재판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돼야 된다는 두 가지 이념이 있고요. 이 대리인단도 이걸 모를 거는 아니란 말이죠. 근데 지금 대부분 문제된 그런 부분들, 일부 이중환 변호사라든가 이동욱 변호사들은 어떤 법리적인 주장 아주 충실하게 했다고 봅니다. 주장의 당부를 떠나서. 그렇지만 일부 변호사들의 어떤 행동들은 사실은 정당한 변론권의 한계를 넘어섰고, 다만 그런 어떤 그런 언행들이 과연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의중하고 같았는지도 저는 의문이에요, 사실은. 네. 예. 그리고 기각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다는 건데요. 그거는 어떻게 제가 답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네. 어제 헌재 결정문을 보면요. 네. 대면 조사도 거부했다. 그리고 압수수색도 거부했다.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어떻게 보면 헌재 선고 결정문이 지금 출범하고 있는 검찰의 제2의 특별수사본부에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을 준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네. 물론 이제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표현을 쓴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표현들이 결국은 조금 전에 나왔던 그 대통령 변호인 측들의 어떤 불쾌한 행동 네. 이런 것들과 연관되어서 좀 표현들이 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구태여 꼭 그 결정문에 담지 않아도 될 표현들인데 네. 불구하고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헌재 같은 경우 결정문에 입법 촉구를 위한 여러 가지 내용을 쓰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행정부라든지 입법부에 대해서 의견을 네. 표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것이 특이한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그렇게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만
다만 이제 변호인청하고 관계에 있어서 이제 표현이 약간 거칠거나 네. 좀 더 과격해진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기서 노희범 변호사님과는 먼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는 다음 역으로 출발하겠습니다.